본인이 사정만 몇 번을 받은지 몰라. 재판상위원회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이혼할 당시까지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장래에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연금 분할 수급 청구권이라고 해서 이혼 시에 배우자가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도록 그 권리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등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법률 규정에 따라 분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에 받기로 예정된 그 퇴직금에 대해서 분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규정이 없다 보니까 과연 그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고요. 과거에는 퇴직금은 수령이 확정된 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4년이었는데 우리 대법원은 장래에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그 판례를 변경을 했습니다. 장래에 예상되는 소득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퇴직금뿐만 아니라 퇴직 시에 받게 되는 다른 수당들도 포함됩니다. 정년되기 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에는 보통 명예퇴직 위로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명예퇴직 위로금은 명예퇴직 자체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지만요, 장기간 근로에 대한 대가 성격도 일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명예퇴직 위로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명예퇴직 여부가 지금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혼 확정되기 이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경우에만 명예퇴직 위로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과 별도로 공무원이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수당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요즘은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지 않고 퇴직연금으로 받는다고 해서 퇴직금으로 성격이 또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퇴직연금을 개인이 운영하는 확정기여형이든 회사가 운영하는 확정급여형이든 상관없이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네, 재산분할이 되는 퇴직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전체 퇴직금이 아닙니다. 실제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그 퇴직금 부분에 한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혼 당시에 이제 퇴직금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면 근속 기간 그리고 퇴직 예정 시기 등을 명확하게 계산이 되는 경우에는 추정 계산을 통해서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 방법에는 현재 시점에 장래 퇴직금을 추산을 해서 분할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퇴직 시까지 기다렸다가 정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대부분 현재 시점에서 장래 퇴직금을 추산해서 분할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 시에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일시에 지급되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퇴직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약정한 당사자가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퇴직연금에는 압류 또는 가압류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낭패를 보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퇴직금 때문에 부부 중에 한쪽한테 돈 받을 거 있는 채권자가 부부를 상대로 사행위 취소 소송을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이제 예를 들어보면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합쳤을 때 2억 원이다. 근데 이게 남편이 다 가지고 있다 라고 했을 때 5대5로 재산분할을 하면 남편이 와이프한테 1억을 주면 되죠. 그러면 남편 몫으로는 여전히 1억이 남아있으니까 남편의 채권자가 여기에 이제 집행을 하면 될 건데, 만약에 남편이 미래의 회사로부터 받을 퇴직금이 2억 원인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 남편은 2억 플러스 기존에 있던 또 재산 2억이 있는 상태죠. 그럼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와이프 앞으로 이제 2억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재산을 다 없애버리고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만 지금 남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남편의 채권자들은 이거 우리가 집행 못하게 하려고 다 빼돌린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 다 가져간 와이프를 상대로 사행위 취소 소송을 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이혼을 하실 때도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의뢰를 해서 내용을 남겨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예, 퇴직금에 대한 재산 분할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재산 분할이기 때문에 예상하지 않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채권자 취소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해서 퇴직금을 지급을 했는데 회사의 도산 등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대한 재산 분할에 관해서도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에 대한 재산 분할에 대해서 논의해 봤습니다.